네, 그럼 오늘 세 번째 수업 시간 햅 세션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 과목에서 가장 중요한 그러면서도 가장 간단한 오브젝티브 펑션, 목적 함수라고 하죠. 오브젝티브 펑션인 이 쿼드래틱 폼에 대해서 조금 제가 한번 생각해 보라 이렇게 하고 이제 끝냈는데요. 제가 그 지난번에 녹화해 놓은 영상을 보니까 이 부분이 좀 시간을 제가 너무 적게 투자하지 않았나, 한 번은 유도를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이 쿼드래틱 폼을 미분하는 것, 그 유도 과정을 다 엄밀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그 빅 O, 리틀 O라는 이 노테이션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항상 아는 듯 모르는 듯 알쏭달쏭 해왔던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 나이에 그랬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복습하는 어떤 헬프 세션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이걸 하고 나면 우리 교과서에 있는 매터매티컬 리뷰 부분을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자, 먼저 쿼드래틱 폼 자체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합시다. 자, 쿼드래틱 폼은 어떤 게 쿼드래틱 폼이죠? 그러니까 사실 쿼드래틱 폼은 이제 엄밀히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먼저 어떤 벡터가 있어요. 이 벡터는 여기서 n이라고 합시다. 그 랭스 n짜리 리얼 밸류드 벡터예요. 리얼 밸류드 벡터예요. 참고로 컴플렉스 밸류드도 있거든요. 컴플렉스 밸류드도 있는데 이때도 똑같이 예를 들면 뭐 f가 c의 n에서 r의 1으로 가는 그런 쿼드래틱 폼을 여러분이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얘의 미분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가 배운 것 말고 워팅거 캘큘러스라는 게 있거든요. 뭐 대단한 캘큘러스는 아니고 그냥 리얼 밸류드인데 함수 자체는 리얼 밸류드인데 함수의 뭐 입력이라고 할까요? 또는 아규먼트가 컴플렉스 밸류드 벡터일 때 그것의 미분에 관한 캘큘러스예요. 그걸 이제 워팅거 캘큘러스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고요. 실제로 제법 복잡한데 우리가 그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로서 쓰는 경우는 주로 지금 말하는 그 쿼드래틱 폼과 관련된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도 보겠지만 우리는 요 경우에 쿼드래틱 폼이라는 것을 어떤 주로 리얼 시메트릭 펑션으로 Q가 리얼 시메트릭 에다가 심지어 포지티브 세마이 데피니트 뭐 이런 경우를 다루거든요. 그런데 이 워팅거 캘큘러스에서는 예를 들어서 x가 컴플렉스니까 여기 x 허미션에 어떤 뭐 qx 이렇게 되는데 이 q가 컴플렉스 밸류드긴 한데 요렇게 했을 때 이게 리얼이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죠? q가 허미션 시메트릭이죠. 그래서 허미션 시메트릭 또는 허미션 매트리스 이렇게 되고 또 거기다가 뭐 포지티브 세마이 데피니트면 제일 좋아요. 이런 경우를 주로 다뤄요. 우리 엔지니어링 문제에서는. 그럴 경우에는 사실 오늘 배운 것과 결과 자체는 거의 똑같아요. 약간 주의할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과목이 대학원 과목으로 바뀌었잖아요. 학부 과목이면 제가 그 얘기를 절대로 안 할 텐데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특히 통신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우리는 통신에서 무선 통신, 특히 라디오 웨이브를 이용하는 통신을 전공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리얼 밸류드 밴드 패스 시그널링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것과 이퀴벌런트 등가인 시그널이 컴플렉스 밸류드 베이스 밴드 시그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런 경우를 다룰 경우가 많아요. 시그널 자체가 컴플렉스 밸류드고 하지만 우리가 어떤 최적화하려는 뭐 예를 들면 미니마이즈 하려는 함수 자체는 이렇게 리얼 밸류드 펑션인 경우를 다룰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전히 미분은 어때요? x에 대해서, x 벡터에 대해서 해야 되니까 그때는 이 워팅거 캘큘러스라는 게 조금 필요하고 찾아보면 잘 안 나와요, 문제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찾아도 조금 쥐꼬리만큼 나오는데 뭔가 조금 잘 정리된 게 없습니까? 하면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그러면 책을 빌려줄 거예요. 이 책의 어펜딕스에 있으니까 봐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기억은 해두세요. 여러분이 대학원생이라면 살다 보면 괜시리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억을 해두세요.
자, 하지만 오늘은 여전히 학부생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공학 수학 또는 공업 수학 시간에도 사실 했던 건데 조금 더 있어요. 플러스 엡실론 파지티브만큼 봅시다. 그래서 쿼드레틱 폼 자체는 요것만 쿼드레틱 폼이라고 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요건 1차니까. 그래서 얘가 이제 정의가 어떻게 되느냐,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x는 말했지만 랭스 n짜리 벡터예요. 랭스 n짜리 벡터고, 그럼 당연히 여기서 캐피탈 A는 뭐예요? 캐피탈 A 자체는 Rn by n, 즉 행이 n개고 열이 n개인 행렬이죠. 그냥 당연히 리얼 밸류드고, 여기서는 리얼 밸류드만 다룬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정의에 따라서 풀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x 트랜스포즈 ax는 더블 서메이션 i와 j, 뭐 n이라고 했으니까 i도 1에서 n이고 j도 1에서 n이고, 그 다음에 xi, ai, j, xj. 제가 이렇게 쓰는 이유는 행, 열 이렇게 맞추려고 쓴 거예요. 이렇게 안 써도 돼요. 물론 a, i, j를 앞으로 뽑아내고 xi, xj로 해도 돼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근데 저는 요걸 좋아해요. 자,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1차, 2차에서 뭐 같은 xi들은 아니지만 어쨌든 2차죠. 함수 자체가. 그래서 쿼드레틱, 우리가 쿼드 그러면 4로 생각되는데 뭐 2라는 뜻으로도 쓰여요. 많이들 쿼드레틱이라고 할 때는. 자, 그 다음에 요건 참고로 어떻게 돼요? 요걸 서메이션으로 쓰면 요거는 뭐 여기서 ij를 썼으니까 뭐 그냥 i를 쓸게요. i는 1에서 n까지 bixi 이렇게 쓸 수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다시 보면 얘도 스칼라고, 맞아요? 첫 번째 x 트랜스포즈 ax도, b 트랜스포즈 x도 같은 랭스 n짜리 벡터의 내적이니까 스칼라고, 마지막에 쓰이는 그냥 스칼라를 써야죠. 여러분 지금 보면 뭐 당연한 얘기를 저렇게 길게 하나 싶지만, 여러분이 답안 쓸 때 보면 여기 C 밑에다가 언더라인, 언더스코어 써놓은 학생이 반쯤 돼요. 제가 쿼드레틱 폼을 이용해서 뭐 간단한 2차의 오브젝티브 펑션을 쓰고 뭐 어쩌고 하라 그러면 이 밑에다가 이렇게 쓰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버릇이 돼서.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 봐요. 스칼라처럼 보이는 녀석 밑에 x 있고, 여기도 그러니까 로어 레터 x 있고, 여기 다 있으니까 여기도 이렇게 쓰는데 아니에요. 그렇죠?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텀, 두 번째 텀, 세 번째 텀이 여기서 다 리얼 밸류드예요. 그러니까 스칼라예요. 스칼라. 벡터가 아니라 잊지 마세요. 얘도 스칼라, 얘도 스칼라, 얘도 스칼라. 자, 이렇게 들어 있어요. 그래서 f는 어디에서 어디로의 함수예요? f는 rn into r1인 함수라는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이 그 캘큘러스 시간에 1학년 때 이제 흥분해서 대학에 왔다고 공부를 안 했거나 그랬을 때는 요 노테이션 나올 때마다 뭐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네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 노테이션이 매우 중요하고 이 과목에서는 계속 나올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뭐 최적화 관련된 모든 문제를 생각할 때 저게 도움이 되니까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을 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질문은 뭐냐? 질문 서서히 길었는데 그레디언트 오브 f를 구하라는 거예요. 어떤 f일 때? f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쿼드레틱 폼 더하기 이너 프로덕트 플러스 스칼라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미분해 보라는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 교과서와 그다음에 제 예전 강의를 보면 이런 표현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했어요? 그레디언트는 항상 그레디언트 벡터, 칼럼 벡터로 생각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트랜스포지션 어때요? 전치한다고 하죠. 트랜스포지션을 하면 어때요? 로우 벡터로 바뀌는데 그것을 또 캐피탈 D에다가 요 F를 붙여서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 책에서는. 네. 어떤 책에는 그레드 F를 로 벡터로 하는 데도 있어요. 네. 그 다음에 DF를 캐피탈 DF를 칼럼으로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어느 경우든 다행인 것은 이 해시안 매트리스, F의 해시안 매트리스는 D 스퀘어 2로 나타내는데 이건 뭐 어차피 시메트릭 매트리스니까 뭐 상관이 없죠. 그런데 저는 아무래도 요 노테이션을 좀 좋아해요. 요런 노테이션을. 하지만 교과서에 이제 캐피탈 DF, 캐피탈 D 스퀘어 F로 돼 있으니까 그레디언트와 해시안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반드시 알면 좋겠고요. 오늘은 어쨌든 그레디언트로만 접근을 하겠어요. 자, 그런데 어떤 새로운 문제가 주어지면 제가 이제 어차피 헬프 세션이니까 진도는 저희 4년 전 강의가 나갈 거고, 여러분이 이제 사고하는 습관인데요.
어떤 문제든 간에 이 문제는 물론 간단한 거긴 하지만 리서치를 하거나 할 때도 여러분이 기억해 둬야 될 게 simplification, simplify 하라. 이걸 기억을 잘 해둬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던 것과 연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기서 쿼드래틱 폼에 이너 프로덕트 컨스턴트 더해진 2차식이 주어졌을 때 저거 그레디언트 벡터를 구하라고 하면 모르겠다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것과 맞춰봐야 돼요. 그게 바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일반적인 R의 n이니까 n을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n이 굉장히 작을 때 1이죠. 그렇잖아요. 여기서 n은 자연수니까. 그래서 x가 R1의 멤버일 때, 즉 x가 스칼라일 때, 그러면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요 식으로 바뀌어요. 중학교 때부터 했던 여러분의 오랜 친구죠. ax 스퀘어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레디언트는 뭐 어때요? First order derivative에 해당하니까 여러분이 이미 2ax 플러스 b라는 거를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오늘 요 질문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 했던 이 질문의 해답은 n을 1로 내가 극단을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 리덕션이 돼야 돼요. 안 되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유도한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극단을 생각하라. 뭐 극단적으로 생각하라. 좀 안 좋은 표현이니까 제가 극단적이라고는 안 할게요. 극단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걸 이제 또 풀고 싶은데 모르겠어요. 감을. 이건 너무 단순하고. 그때는 또 뭐죠? 그다음 복잡한 거. 그래서 이제 심플리피케이션을 하되 너무 단순하지는 말고 조금 이제 복잡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first simplification, second는 뭐냐면 이제 n이 1보다 큰 하지만 일반적인 n은 아닌 이제 2일 때예요. 2일 때는 이 f of x 벡터를 풀었으면 여러분이 이렇게 정의대로 해서 풀었으면 이렇게 돼요. 요 녀석을 이용해서 n을 2로 놓고 그러면 a11부터 a22까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a11에는 x1의 제곱이 되고요. a22에는 x2의 제곱이 되고 a12에는 x1, x2, a21에는 x2, x1이 돼요. 그 다음에 b 트랜스포즈 x는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c는 여기 있고 간혹가다 제가 이제 여기다가 뭐 언더스코어 막 이렇게 쓰면 집중력이 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는 어떻다고 했어요? 이게 지금 뭐죠? 이거는 스칼라 밸류드 펑션이잖아요. 그런데 베리어블은 x1과 x2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레디언트 벡터는 뭐냐면 첫 번째 엔트리는 이 함수를 x1에 대해서 편미분, 파셜 데리버티브를 계산하고요. 두 번째 행은 함수를 x2에 대해서 편미분하는 거죠. 그래서 해보면 그냥 이렇게 쓰는 건 어렵지 않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 아는 거죠 이미.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요렇게 돼야 되는데 요거를 생각해 보면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equal 2ax 더하기 b 뭐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되지 않아요. 보세요. 2ax 더하기 b로 하면 여기에 이렇게 되지가 않죠. 2배의 a11x 더하기 2배의 a12x2 얘가 없어야죠. 마찬가지로 이게 없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된다는 걸 눈치상 알 수가 있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이미 다 아는 거고 너무 당연해서 그냥 이렇게 하지만 모르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어쨌든 답을 알아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굉장히 좋은 이그젬플이에요. 이상하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냥 이것만으로는 증명이 안 되잖아요. 얘는 맞는데, 그렇죠? 예, 얘는 아니고 얘는 맞는데 증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증명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미분하던 과정에서 배운 걸로. 참고로 여러분이 이걸 정말 미분한 다음에 이렇게 정리해 보세요. 예, 이거 생각보다 조금 생각을 해야 돼요. 예. 자, 그러면 정말 쿼드래틱 폼 부분만 가져와서 한번 편미분 그레디언트를 구해 봅시다. 그래서 gx라고 했어요. fx는 앞에 first order 들어있는 거고. 자, 그래서 시그마를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그레드 g의 k번째 엔트리를 생각하면 어때요? 요 g를 xk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죠. 그런데 서메이션은 그대로 가요. 요거 잘 보세요. 여러분이 꼭 따라가 보셔야 돼요. 도움이 되니까.
그 다음에 얘는 이제 xk에 대해서 미분하려고 보니까 뭐죠? 곱의 미분이죠. 베리어블은 얘들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도 배운 곱의 미분은 미분하고 곱하고 더하기 곱하고 미분하고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을 해요. 여기서도. 그래서 aij는 뽑아 나왔고요. 얘를 xk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예, 델타 ik를 쓸 수 있죠. 보세요. 지금 xi잖아요. 근데 i가 k와 같으면 이게 미분하면 1이고 안 그러면 0이니까 이게 델타 ij 콤마를 안 썼는데 뭐 콤마를 써도 되죠. 이렇게 하면 이게 i와 j가 같으면 1이고요. 다르면 0이에요. 그러니까 인디케이터 펑션이라고도 하고 뭐 크로네커 델타라고도 하는데 크로네커 델타 그러면 간혹가다 어느 게 0이었는지 헷갈려요. 그래서 인디케이터 펑션이라고 하면은 어떤 인디케이션, 같은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인디케이션을 하는 펑션이에요. 그래서 같으면 1이에요. 그러니까 i와 k가 같으면 1이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미분하고 곱하고 xj가 나왔죠. 그 다음에 곱하고 xi, 그 다음에 얘를 xk에 대해서 미분하는데 j와 k가 같으면 1이죠. 그래서 델타 jk 또는 kj 이렇게 썼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요 쿼드레틱 폼의 그레디언트 구할 때 정말 그냥 직관적으로 하지 않고 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누가 봐도 이상 안 하다고 하려면 인디케이터 펑션 또는 크로네커 델타 펑션을 써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보세요. 이 더블 서메이션의 서먼드라고 하죠. 썸 되는 대상, 서먼드가 합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디스트리뷰티브 로가 성립하니까 서메이션을 둘로 쪼개요. 그래서 시그마 x, 시그마 오버 i, 시그마 오버 j는 그대로 있고요. 두 개의 썸으로 나타냈어요. 첫 번째는 당연히 첫 번째 텀이죠. aij, 델타 ik, xj. 두 번째는 aij, xi, 델타 kj.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얘를 보는 거예요. 얘를 보는데 요 델타가 중요하죠. 델타가 여러분이 시노미 시스템에서도 했지만 델타가 나오면 저 델타에 관련된 베리어블이 두 개잖아요. 크로네커 델타니까 i와 k인데 그 중에서 고정된 게 k이고 i는 쭉 러닝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텀에서는 i를 쭉 바꿔가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i를 1, 2, 3, 4 넣다 보면 얘 때문에 계속 0이 되다가 i가 k와 같아지면 얘가 1이 딱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i가 k로 바뀐 것만 남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서메이션 j는 그대로 있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xj도 그대로 있고. 그래서 첫 번째 텀은 이렇게 바뀌어요. 요거를 해보세요. 뭐 당연한데 뭘 해보라 그래. 하지만 한번 해보고 나면 영원히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보세요. 델타 kj가 있잖아요. 그런데 k는 픽스돼 있어요. 이번에는 j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는 summation over i가 되고요. 그 다음에 j를 쭉 바꾸다가 k가 딱 될 때만 살아남죠. 나머지 j들은 다 죽고. 그래서 j를 k로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델타는 없애고. 그래서 aij에서 aik로 바뀌고 xj는 그대로, xi는 그대로 있고 델타는 이제 델타 kk가 1이 됐으니까 1 되고. 그래서 이렇게 돼요. 자, 여기까지 오는 것만 해도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태어나서 처음 해봤을 거예요. 그렇죠? 그냥 뭐 당연하지 이러면서. 예, 당연한 게 어려워요. 어떤 때는. 예. 그러니까 사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한 번만 해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분이 이 신호 처리라든가 뭐 통신 뭐 이런 거 할 때 항상 나오는 게 뭐냐면 프로덕트의 썸은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요? 예, 이너 프로덕트로 바꿀 수 있죠. 벡터의 이너 프로덕트. 그래서 뭐냐면 이 첫 번째 텀도 어때요? 어떤 로 벡터 곱하기 칼럼 벡터로 바꿀 거고요. 얘도 로 벡터 칼럼 벡터로 바꿀 텐데 지금 얘는 어떻게 되죠? 얘는 x가 쭉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x 벡터를 그냥 쓰면 되겠어요. 그래서 x 벡터와 무엇의 내적이에요? 보면 j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ak1, ak2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ak1, ak2, akn이 들어있는 로와 요 칼럼 벡터의 로 벡터와 칼럼 벡터의 이제 내적이 되고 곱이 되고요. 내적은 트랜스포즈 곱이라고 할게요. 곱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i가 바뀌는데 역시 x 벡터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는 얘가 바뀌잖아요.
얘가 행에 해당되는 인덱스였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굳이 쓴다면 이번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1에서 n까지 가고 k는 픽스되어 있는 거의 트랜스포즈. 이제는 정말 내적이죠. 요 칼럼 벡터와 이 칼럼 벡터의 내적으로 쓸 수 있어요. 자, 이러고 나서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면 요 녀석들을 다 모아서 그래드 G를 만들면 이제 어떻게 돼요? 얘가 AX 더하기 A 트랜스포즈 X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맞습니까? 네, 요 스텝은 넘어가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일반적인 쿼드레틱 폼의 미분을 하면 AX 더하기 A 트랜스포즈 X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F 함수의 그레디언트는 당연히 이제 요 녀석 더하기 그 다음에 B 트랜스포즈 X는 어때요? 얘는 B1 X1 더하기 따따따 돼서 BN XN인데 얘를 그래드를 취하면 어떻게 돼요? 처음 거를 요 함수를 x1에 대해서 미분하면 b1 남고요. 그다음 b2 남고 해서 결국은 bn이 나와서 그래드 b 트랜스포즈 x는 b구나. 물론 그래드 x 트랜스포즈 b도 b죠. 맞습니까? 예, 뭐 내정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더하기 b가 돼서 이제 원하는 거에 도착했고 다만 이제 보니까 뭐예요? 그러면 얘는 뭐냐 이거지 얘는. 일단 스칼라의 트랜스포즈는 스칼라죠. 맞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사실 틀린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그 다음에 굳이 이제 이런 경우를 생각할 수 있죠. 저 A라는 매트리스가 리얼 밸류드 지금 n by n인데 시메트릭 매트리스면 어떻게 돼요? A 트랜스포즈가 A와 같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2배의 QX 더하기 B 이렇게 볼 수 있죠. 참고로 Q라고 이 과목에서 쓰잖아요. 그럼 거의 시메트릭이라고 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거를 Q를 R의 n by n이라고 안 쓰고요. 이게 리얼 밸류드 매트리스라는 게 너무 뻔하면 심지어 이렇게도 써요. S n by n 해서 S가 리얼 밸류드 시메트릭 매트리스의 집합인 거예요.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으니까 참고로 하세요. 시메트리이다. 자, 이해가 다 갔나요? 처음 해봤나요? 그전에도 해봤는데 저희 시간을 낭비하셨습니다 하는 학생은 당연히 다른 짓을 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원망하지 마세요. 자, 질문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젠 정말 알겠어요? 네, 그러면 제가 대학원생들을 위해서 대학원생들을 위해서 예.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Q가 이제 허미션 시메트리컬 매트리스예요. 무슨 뜻인지는 알죠? 그러니까 Q에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서 IJ 뭐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QIJ가 있을 텐데 Q가 허미션 시메트릭이라는 뜻은 뭐냐면 이제 Q의 IJ와 Q의 JI가 서로 켤레 복소수다. 칸주깃 페어다. 컴플렉스 칸주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J 마이너스 J 5 뭐 이런 게 되겠죠. 맞습니까? 대각에는 뭐예요? II는 자기의 켤레가 자기인 것은 리얼밖에 안 되니까 뭐 0은 올 수 있겠죠. 그렇죠? 1, 1, 2, 2에는 항상 리얼이 나오고요. 물론 이제 오프 다이아고널에서도 리얼이 나올 수 있는데 뭐 이렇게 쓰죠. 뭐 1 더하기 J면 1 마이너스 J.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것이 이제 허미션 시메트릭 매트리스 또는 허미션 매트리스가 되는데 X가 C의 뭐 N이다. 이럴 때 X 허미션 QX 이렇게 하면 얘는 요 함수 자체는 어때요? C의 N에서 R1으로의 함수가 돼요. 근데 당장 이거부터가 헷갈리죠. 첫 번째 질문부터 합시다. 이렇게 될 때 이렇게 됨을 보여라. 어떻게 보이죠? 일단 리얼이면 얘가 컴플렉스 밸류드 벡터일지라도 H가 허미션 시메트릭이면 요 쿼드레틱 폼은 리얼 밸류드다. 어떻게 보이죠? 리얼인지 아닌지는 항상 요 방법을 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X 허미션 Q의 X에 얘는 스칼라죠. 컴플렉스 스칼라 일반적으로 아직 Q가 시메트릭 허미션이 아니라면 칸주깃을 하는데 스칼라의 칸주깃은 스칼라의 허미션 트랜스포즈와 같죠. 맞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뭘 하냐면
왜 트랜스포즈에서도 AB의 트랜스포즈는 B 트랜스포즈 A 트랜스포즈가 있듯이 AB의 허미션 트랜스포즈는 B 허미션 트랜스포즈 A 허미션이니까 얘를 이제 하나 순서가 1, 2, 3 있는데 순서를 뒤집어서 자, X의 허미션, Q의 허미션, 그다음에 X의 허미션은 X죠.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 뭐라 그랬어요? Q를 Q의 허미션으로 했으니까 얘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가 컴플렉스 넘버인데 자기 자신의 컨주잇과 같으니까 따라서 얘는 리얼이죠. 그래서 일단 컴플렉스 밸류드 펑션이 벡터가 있는데 그것의 쿼드래틱 폼을 만드는 데 있어서 허미션 시메트릭 매트리스를 써서 만들면 항상 리얼 밸류드가 돼요. 그럼 리얼 밸류드가 돼야지 우리가 맥시마이즈 미니마이즈를 하잖아요. 맞습니까? 컴플렉스 밸류드는 1 더하기 j와 1 마이너스 j가 어느 게 더 커요? 물론 모듈러스 또는 앱솔루트 밸류를 취하고 나면 같다 다르다를 말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컴플렉스 밸류드 펑션 자체로는 크다 작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쿼드래틱 폼을 다룰 때 컴플렉스 얘가 허미션 시메트릭이 아니면 이거 자체가 컴플렉스 밸류드예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두 번째가 있겠죠. 두 번째가 그레드 X 허미션 QX가 뭐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레디언트의 정의부터 해야 되는데 그냥 이거는 뭐 이렇게 되나요? X1 dxn 한 다음에 요거를 G라고 하면 이렇게 되나요? 그럼 당장 질문이 이거죠. 어떤 얘 자체는 리얼 밸류드 펑션인데 리얼 밸류드 펑션 오브 컴플렉스 베리어블스죠. 컴플렉스 베리어블에 대한 편미분이라는 게 존재하냐 이거죠. 존재해요? 그러니까 리얼일 때는 방향이라는 걸 알지만 컴플렉스면 저 x1 자체가 컴플렉스 넘버잖아요. 어느 방향으로 도대체 미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공업 수학 또는 공학 수학 시간에 배웠던 그 애널리틱 펑션 관련된 말들이 이제 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혹시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좀 복습해야 되겠다는 학생들을 한번 해보면 일단 요게 뭘 뜻하는지를 봐야 돼요. 요 미분이 뜻하는 게 뭔지.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너무 오래 하면 또 학부생들은 뭐 하자는 거야라고 하니까 대학원생들에게는 이제 충분히 모티베이션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실제로 뭐 졸업할 때까지 안 보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 하고요. 혹시 안 그래도 여기에 나와서 좀 이상하다고 하고 있었는데 궁금하다 그러면 따로 질문을 하도록 하세요. 자, 이제 두 번째 토픽으로 넘어가겠어요. 오늘 할 두 번째 토픽은 이 빅 O와 리틀 O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많이 봤을 거예요, 실제로. 특히 컴퓨터 공학과에 가서 알고리즘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이거 뭐 한 학기 내내 이 얘기밖에 안 하죠, 실제로. 빅 O와 리틀 O는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이제 크게 두 가지예요. 충분히 큰 이란 걸 나타낼 때도 저게 나오고요. 충분히 작은 이라는 것을 다룰 때도 나와요. 그런데 이 과목에서는 충분히 작은으로만 주로 다루니까 이 빅 O 리틀 O도 이 충분히 큰을 다룰 때, 충분히 작은을 다룰 때 어떤 베리어블이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베리어블이 노음인데 뭐 어떤 노음으로 다루냐는 또 다른 거지만 이 과목에서는 충분히 작은, 0에 가까운 이런 뜻이에요. 알겠어요?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다. 충분히 큰과 충분히 작은을 다루는데 이 과목에서는 충분히 작은, 0에 가까운 이걸 다룰 때 주로 쓴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 그래서 얘는 이제 어디에 쓰이느냐 엔지니어링 입장에서는 뭐 간단히 얘기하면 asymptotic analysis, 점근적 해석, 점근적 분석에 쓰이는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통신 네트워크가 있는데 뭐 유선이든 무선이든 거기에 어떤 특별한 프로토콜을 새로 도입하면, 그러니까 기존의 프로토콜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룰을 새로 도입하면 스루풋도 향상되고 딜레이도 향상된다. 딜레이는 줄어들고 스루풋은 늘어난다. 제일 좋은 거죠, 그렇죠? 뭐 5G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둘 다 잡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다 빠르게 전송하면서도 뭐 딜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적기를 바라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손흥민을 유럽에 세워놓고 막 축구공 빵 차면 여기서 막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뭐 이런 광고도 있었잖아요.
뭐 레이턴시도 약간 관련된 건데 뭐 딜레이라고 그냥 설명을 하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분석해서 보여줘야 되잖아요, 내가. 근데 어떤 이그젬플을 넣어야 되는데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노드 100개, 알겠어요? 노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네트워크에 유저가 100명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연결돼 있는 걸 가지고 내가 시뮬레이션을 돌려가지고 내가 주장하는 새로운 어떤 modification of the protocol이 이걸 둘 다 향상시킨다는 그래프를 열심히 그려서 논문을 냈어요. 그랬더니 리뷰어가 뭐라고 날라옵니까? 이렇게 뉴메리컬 이그젬플 말고 어널리티컬하게 증명해라. 그래서 이제 내가 해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노드를 n개로 놓고 구했어요. 그랬더니 잘 안 구해져요, 당연히. 미치겠어요. 그래서 이제 n을 일단 1, 2, 3, 4 하니까 그때는 뭐 답이 나와요. 어떻게든 뉴메리컬 인티그레이션을 하고 뭐 바운딩을 하고 해서 나왔어요. 근데 당장 지난번에 보여줬던 n100도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뭐 못하겠어요. 어떻게 해요? 못할 것 같잖아요. 그때 쓰는 방법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의 프로토콜이 들어감으로써 나타나는 어떤 베리어블이 있다고 있을 때 그렇잖아요. 어쨌든 이제 노드 수를 n이라고 했을 때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거예요. n을 무한대로 보내고 내가 제시한 성능과 기존의 성능의 b를 예를 들어서 그 b가 n이 무한대로 갈 때 어떻게 수렴하느냐, 어떻게 발산하느냐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게 했더니 그 값이 2에 수렴했어요. 예를 들면 딜레이는 2에 수렴하고 트루풋도 2에 수렴했어요. b가. 그러니까 딜레이가 평균적으로 반으로 줄어들고 물론 스토캐스틱 어심토트를 계산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트루풋도 평균적으로 2배가 향상되는 거예요. 극한을 생각하면 2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00% 향상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극한을 하면. 근데 숫자는 어떻게 되냐면 그게 내가 n을 시뮬레이션 해봤더니 삐쭉삐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2라는 게 있는데 노드가 작을 때는 사실은 2보다 더 커요. 그렇다가 노드가 조금 증가했더니 나빠지기도 하고 하는데 그러면서 점점점 올라가서 결국 2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어심토틱 어널리시스를 할 때 매우 유용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엔지니어 입장에서 뭐냐면 충분히 작은 뭐 이런 걸 할 때가 있어요. 0에 가깝 때. 그때는 리미트 뭐 x를 0으로 보내서 이제 계산을 하죠. 그것과 관련된 거라고 보면 돼요. 알겠어요? 하지만 빅 O는 엄밀히 얘기하면 좀 이따 나오겠지만 빅 O는 바운딩에 관한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땡큐하게도 고맙게도 빅 O는 말 그대로 B가 들어있죠. 그래서 이거는 바운딩 관한 거예요. 좀 유치하긴 한데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세요. 알겠어요? 워낙 헷갈리니까. 아는 학생들은 그냥 딴짓하면 되시고 헬프 세션이니까. 빅 O는 바운딩 관련된 거예요. 리틀 O는 고맙게도 이거 뭐 뭔가 본 거랑 비슷하죠. 요거 M으로 보면 리미트와 관련된 거다. 저는 이렇게 유치하게 외웠어요. 하도 헷갈려서. 알겠어요? 자, 빅 O는 바운딩, 리틀 O는 리미트. 잊지 마세요. 여기 써놨잖아요. 바운딩, 빅 O는 바운딩, 리틀 O는 리미트. 그리고 이제 쓰다 보면 제 글씨가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 있잖아요. 헷갈려서 좋은 노테이션은 아니지만 빅 O는 이렇게 세로줄을 하나 더 끌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저렇게 할 때 어떤 때는 제로 매트리스를 나타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미안해요. 알아서 하세요. 제로 매트리스라는 뜻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노테이션인데요. 노테이션인데 빅 O 리틀 O는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빅 O에다가 괄호를 열고요. 요 점 찍은 거 안에다가 함수를 써넣어요. 그런데 이 함수는 반드시 리얼 밸류드 함수여야 돼요. 요 안에는. 그러니까 빅 O의 입력도 어떤 리얼 밸류드 함수여야 되고요. 리틀 O의 입력도 어떤 리얼 밸류드 함수여야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리틀 O 오브 X라고 쓰잖아요. 그럼 엄밀히 얘기하면 이건 사실 누가 봐도 무슨 말을 하려는지는 알겠지만 틀린 노테이션이에요. 알겠어요? 그럼 얘를 스칼라로 만들어야 돼요. 쓰는 방법은 뭐죠? 이렇게 투놈이든 원놈이든 놈을 쓰는 거죠. 그래서 X 벡터의 표준 번역은 노름 이라는데 노름 그러면 뭔가 이렇게 그렇죠. 도박 이런 느낌이 들어서 놈이라고 할게요. 놈. 그래서 X에 놈을 써야 돼요. 놈을.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건 문제가 안 되죠. 얘도 여전히 놈의 스퀘어지만 얘도 스칼라 밸류드니까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컴플렉스 X예요. 자, 그러면 다시 여기다 이그젬플을 좀 달아볼게요. 그러니까 little o of x 이런 건 틀린 노테이션이고요. 그 다음에 little of x 이렇게 했는데 x가 컴플렉스예요.
그럼 이것도 틀린 노테이션이죠. 왜냐하면 R1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C면 안 되죠. 그때 컴플렉스면 이렇게 절대값. 엄밀히 얘기하면 컴플렉스 밸류드는 모듈러스라고 하지만 사실 모듈러스라고 하는 사람 거의 없죠. 예, 정말 나이 많으신 분들만 모듈러스라고 타 앱솔루트 밸류라고 하죠. 하여튼 이렇게 써야 돼요. X가 컴플렉스 넘버일 때는 어쨌든 리얼로 만들어야 되니까 리얼 스칼라로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리틀 O, 빅 O도 할까요? 너무 리틀 O. 빅 O 오브 행렬인데 예를 들면 디터미넌트 오브 뭐 어떤 X. 자, 이렇게 하면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X는 매트리스예요. 하지만 디터미넌트 오브 X는 스칼라잖아요. 그다음에 X가 리얼 밸류드 매트리스였으면 디터미넌트도 리얼 밸류드죠. 얘는 전혀 문제없는 노테이션이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잊지 마세요. 다시 얘기하지만 비고 리틀로 요 안에는 리얼 밸류드 스칼라 펑션이 들어가야 된다. 물론 그 펑션은 컨스턴트 펑션일 수도 있어요. 좀 이따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책에 따라서 좀 다른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물결 표시 있잖아요. 요걸 좋아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퀄을 쓰는데 이 책은 이퀄을 써요. 좀 이따 차이는 말을 해줄게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여기 쓰는 표기법인데 요거는 이제 이게 뭔지를 봐야 돼요. 여기서. 자, 요건 뭐죠? 지금 말한 대로 하면 빅 O 안에다가 스칼라인 X를 넣었죠. X는 리얼이겠죠. 당연히 컴플렉스면 저기 절대값 표시를 했겠죠. 제가. 빅 O 오브 X 얘는 어떤 set 또는 collection of functions of X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요 X가 스칼라잖아요. 그럼 얘는 function of X들이에요. 근데 좀 주의할 게 있어요. 우리가 function of X면 어떻게 돼요? 어떤 뭐 G라고 합시다. 저거를 G라면은 G는 어때요? 도메인이 있고 그 다음에 레인지가 있을 텐데 일단 얘가 뜻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관심 있는 함수들은 어떻다고요? X1, X니까 R1에서 가는 거죠. R1. 근데 여기가 문제예요. 여기가. 언뜻 보면 얘가 지금 스칼라 밸류드 펑션이니까 얘도 R1일 것 같지만 얘는 뭐든 상관없어요. 얘는 뭐든 상관없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요 비고 오브 X의 집합은 예를 들면 이런 걸 가질 수도 있어요. X, EX 함수 자체가 G가 GX인데 이게 벡터일 수도 있어요. 알겠어요? 이게 좀 헷갈리는 거예요. 매트리스일 수도 있어요. 심지어 노음을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중요할 뿐이에요. 노음을 좀 이따 보겠어요. 정의를. 그다음에 리틀로 오브 자 이제 보세요. X가 벡터죠. 이렇게 되면 얘도 집합이에요. 어떤 함수들의 집합이에요. 요거 자체는 리틀 오브 비고 오브는 다 함수들의 집합이에요. 그런데 얘도 another set인데 벡터 밸류드 함수일 수도 있고 매트리스 밸류드 함수일 수도 있어요. 노음만 잘 정의되면 돼요. 노름만 잘 정의되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G1X, G11, G12, G21, G22 X라고 돼 있는 매트리스 밸류드 펑션 G가 있을 수 있죠. 맞습니까? 대문자였을까요? 얘도 이 안에 속할 수 있어요. 노음만 잘 정의되고 얘 프로퍼티만 만족하면. 네. 그래서 이게 좀 복잡해요. 우리 생각에는 그냥 R1에서 into R1인 함수들이 어떤 집합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정의를 봐야죠. 정의를 안 보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헷갈리는데 문제는 저는 경험이 이랬어요. 여러분 나이 때쯤 되면 처음 배우는 게 아니라 알고리즘 시간에 정의부터 주면 오히려 헷갈려요. 사실 정의는 많이 들었어요. 정의는 많이 들었는데 헷갈리는 건 제가 말한 것 같은 거예요. 정의를 듣다 보면 정신이 몽롱해져가지고 비고 리틀로가 함수들의 집합을 뜻한다라는 사실조차 까먹어요. 나중에는 그냥 어려운 것 같아. 컴퓨터 사이언스 엔지니어링 하는 사람들이 쓰더라고 뭐 이러면서 그렇지 않다는 거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얘는 집합이에요. 그렇죠? 얘도 집합이에요. 그런데 어떤 함수가 특정 함수가 물결이에요. 무슨 뜻이냐 하면 그냥 이렇게 보면 돼요. 얘는 원소이다. 알겠어요? 얘는 집합이고 얘는 하나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함수니까 원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쓰기도 하고 저라면 이렇게 썼을 거예요. 저라면. 그런데 이렇게 써요. 미치게도. 그래서
이 비고 리틀로와 관련된 이퀄리티는 여러분이 아마 수학과 관련해서 쓰는 이퀄리티 중에서 가장 이퀄리티가 아닌 이퀄리티일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엄청난 오해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이게 집합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럴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little o of 어떤 f라는 함수 있잖아요. 어떤 함수 f를 가지고 little o라는 집합을 만들었어요. 어떤 함수 g를 가지고 little o of g라는 또 집합을 만들었어요. 어떤 set of all functions of x고 그게 스칼라 밸류든 벡터 밸류든 그렇게 했더니 얘가 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 교집합 안에 어떤 예를 들면 h라는 게 들어있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쓰겠어요? 이렇게 쓰겠죠. h는 little o of f of x. 자, 이건 문제 없죠, 여러분. 이해를 하잖아요. 아, h가 little o of f of x라는 집합의 원소란 뜻이구나. 그런데 제가 또 이렇게 써요. h는 little of g of x. 이것도 문제 없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이 뜻은 h가 어때요? little of g of x라는 집합 안에 속한다는 거니까. 그런데 이걸 처음 봤을 때 여러분이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자, h가 얘와 같고 h가 얘와 같으면 얘가 얘와 같겠지.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집합 그 기호니까 in이라고 많이 하죠. 이거는 in이라고 하고 이거는 나이라고 하는데 사람들 농담 삼아 in을 이렇게 뒤집어 놨다고. 예. 실제로 택에서는 저렇게 쓰면 inverse slash ni 하면은 저렇게 나와요. 예. 근데 주의할 건 뭐예요? 등호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소이다라는 뜻이지, 맞아요? 원소이다라는 뜻이지. 얘가 원소이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집합과 이 집합은 다른 집합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그 교집합에 h가 들어있는 거죠. 알겠어요? 네. 다시 말하지만 그냥 정의 말하고 그냥 쭉쭉쭉 진도 나가면 또 몰라요. 또. 그래서 지금 정의는 자꾸 말 안 하고 그렇죠? 딴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사실 정의는 여러분이 한번 들었고 자 이제 드디어 정의로 갑시다. 그래서 기억은 뭐라고요? 비고는 비 이렇게 되니까 바운드라고 했고 리트로는 리가 이렇게 리미트랑 가깝다고 했는데 이제 보자고요. 그래서 자 이제 헷갈리라고 이렇게 f 밑에 언더스코어를 제가 해놨어요. 무슨 뜻이에요? 이 함수 f는 얘가 예를 들어서 어떤 m짜리 벡터라면 얘는 n짜리 벡터인 거예요. 그래서 f 벡터 밸류드 펑션은 rm into rn 여기서 constraint set은 말하지 않을게요. 지금은 그냥 도메인과 레인지가 뭐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그다음에 G는 뭐냐면 G는 RM. 여기서 주의할 것은 제가 요 두 개의 도메인을 같게 잡았어요. 차원을 또는 길이를. 그다음에 G는 스칼라 밸류드예요. 리얼 스칼라 밸류드. 공통적으로 M짜리 벡터고. 자 이렇게 됐을 때 제가 이런 노테이션을 썼어요. F 벡터 밸류드 펑션 오브 X 벡터가 equals big O of g of x다. 자, 일단 맞는지 하나씩 체크해 봅시다. 자, big O의 괄호 안에는 real valued, 그러니까 스칼라 valued 펑션이 들어가야죠. 맞습니까? g는 맞네요. R1이니까 문제 없죠? 그러니까 이 집합은 이제 정의가 됐어요. 요거는 집합으로서 정의가 됐어요. set이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set이라고 하면 또 전체를 말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좀 고쳐야 되는데. 그래서 subset of functions예요. functions of x죠. 예. x는 공통돼야 돼요. 적어도 x는 알겠어요? 요 애들은 공통돼야 돼요. 지금 우리가 비고 리트로 할 때. 예. 근데 보는 것처럼 함수 값은 다를 수 있는 거죠. 차원이 길이가. 그때 f가 원소이다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이게. 알겠어요? 이게는 뭘 뜻하느냐? 물론 이제 엄밀하게는 이런 뜻이긴 하지만 여전히 정의를 안 했으니까 의미가 없죠. 그래서 여기 정의를 하겠어요. 뭐냐면 자, 요게 무슨 뜻이에요, 요게 사실은 뭐 제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 당연히 노음은 0 이상이니까 굳이 안 썼지만 노음이 0 이상 델타 뭐 미만인데 이하여도 상관없어요. 여기는 넣고 안 넣고는 별로 안 중요해요. 왜냐면 조금 안으로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래서 헷갈리면 그냥 다 넣으세요. 어차피 델타는 양수로 잡을 거라서. 예, 넣으나 안 넣으나 똑같아요. 이게 이렇게 되면 좀 곤란할 수 있는데 자 그래서 x는 0에서 델타 사이에 있어요. 뭐가? 노름이 여기서는 보통 투놈을 써요. 이 과목에서는 예. 자 이렇게 될 때 어떠냐면은 요게 뜻하는 게 뭐냐면 g를 오른쪽으로 옮기면 어떻게 돼요? 요 f
vector valued function of x가 어떤 k 배의 gx와 마이너스 k의 절대값 g of x 사이에 있는 거예요. 어떤 for all x의 노음이 0 이상 델타 이하일 때. 그런데 이게 이제 이그지스턴스인데요. 어떤 내가 델타 파지티브를 잡을 수 있고요. k 파지티브를 잡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주장하려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x가 x의 노음이 0에서 델타 사이에서는 내가 이렇게 바운딩 할 수 있어야 돼요. 아까 제가 바운딩이라고 했잖아요. 비고는. 그러니까 비고 안에 있는 요 g를 가지고 바운딩 하는 거예요. 보세요. g를 가지고 바운딩 하고 있잖아요. g를 가지고 내가 어디 속한다고 하는 요 대상을 요 원소를 바운딩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여기 이상한 함수를 하나 이렇게 그렸어요. 스칼라 x 밸류드고.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이 함수는 f of x 요 녀석이 f of x예요. f of x는 big of x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같다는 뜻이 아니죠. 원소이다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 요 녀석의 절대값을 취해요. 그러면 절대값 x가 되는데 절대값 x는 이렇게 생긴 거죠. 여기다가 어떤 플러스 마이너스 k를 곱하면 어때요? 이게 기울기가 달라지지만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죠. 이렇게 생긴 어떤 그 안에 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얘는 어때요? 원점 5를 지나니까 결국은 무슨 뜻이냐면 뭐예요? 원점 근처에서 그러니까 아주 작은 델타를 잡을 수 있죠. 큰 델타를 잡아서는 안 들어갈 수 있지만 지금처럼 작은 델타를 잡으면 바운딩이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 비고 리트로 둘 다 놈 오브 x가 작을 때 사실 유효해요. 그래서 제가 비고 리트로가 두 가지가 있다고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아주 클 때, 아주 충분히 클 때, 충분히 작을 때인데 이 과목에서는 충분히 작을 때만 다루는 거라고 했죠. 충분히 작을 때 빅 O는 바운딩, 리틀 O는 리미트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다르냐? 리틀 O는 이제 똑같은 상황이에요. F는 지금 이게 헷갈릴 수 있는데 밑에다가 이렇게 F는 여전히 벡터 밸류드 펑션일 수 있어요. G는 하지만 스칼라 밸류드 펑션이고 리틀 오브 G 오브 X라는 집합을 내가 잡았을 때 이 F가 벡터 밸류드 펑션이 원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럼 무슨 뜻이냐? by definition 이제는 X가 제로 벡터로 수렴해요. 무슨 뜻이에요? 예, 노음이 제로로 가는 거죠. 사실 벡터 x의 노음이. 그때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요 b가 얘도 이제는 스칼라죠. 맞습니까? 벡터 밸류드 펑션이니까 벡터의 투노음으로 잡았어요. 그다음 밑에 g는 스칼라 밸류니까 절대값으로 잡은 거죠. 그래서 여기 다른 거예요. g는 스칼라 밸류드니까 굳이 벡터 노음이라고 안 써도 되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벡터 노음을 다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귀찮다고. 하지만 엄밀히는 쟤는 리얼 스칼라니까 그냥 절대값으로 했고요. 분자는 벡터 밸류드니까 그냥 쓰면은 여기는 숫자 스칼라 제로잖아요. 좀 구별을 해야 돼요. 얘는 스칼라 제로고 얘는 벡터 제로잖아요. 맞아요? 얘랑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극한이 제로로 가려면 스칼라분의 스칼라여야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그럼 얘가 뭘 뜻하느냐? 우리가 고등학교 때 많이 했던 거 한번 생각해봐요. 요 문제인데 x 제곱이 리틀 오브 x라고 주장을 하겠어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얘를 어쨌든 얘를 분모에 넣어요. 그래서 x를 넣고요. 얘를 분자에 넣어서 테스트를 해요. 어때? 언제? x가 0으로 갈 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알겠지만 x의 1승이가 지우고 나면 0이 되죠. 근데 이게 어떤 뜻이에요? 실제로 이게 y equal x고요. 이게 1이고 자, 이렇게 되는데 x가 0으로 갈 때 어때요? 얘보다 얘가 더 빨리 0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리틀 o는 뭐냐면 f가 리틀 오브 g다. 이런 무슨 뜻이냐면 f가 g보다 더 빨리 0으로 간다. 언제? x가 0으로 갈 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더 빨리 0으로 간다. 더 빨리 작아진다. 더 빨리 0으로 간다. 알겠어요? 그것을 리틀 o로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그젬플들을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는 비고에 대한 이그젬플이에요. 자, 함수 x는 비고 오브 x이다. 참고로 원소이다니까. 그렇죠? 말 됩니까? 왜냐하면 x는 자기 자신으로 바운딩 할 수 있잖아요. 바운딩 할 때는 이퀄이 들어있었거든요. 여기 들어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 전혀 문제 없죠. 그냥 k를 1로 잡으면 언제든 바운딩이 되죠. 이것을 일반화하면
뭐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예, k를 1로 잡으면 되니까. 맞습니까? 예. 그래서 어떤 함수는 어떤 스칼라 밸류드 펑션은 비고 오브 자기 자신이에요. 근데 이 이퀄을 항상 주의해서 인터프리트를 하라고 했죠. 원소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벡터 밸류드 함수 하나를 볼까요? x는 스칼라예요. x, x1, x2가 아니라 그냥 x가 하나 있어요. 하지만 함수 자체는 벡터 밸류드라서 2by1이에요. 여기서는 x의 큐브 2x 스퀘어드 플러스 3x 쿼드죠. 예, 4승.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럴 때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 함수 f는 비고 오브 x 스퀘어다라고 제가 주장을 하는 거예요. 비고 오브 x 스퀘어다. 이거 맞아요? 네. 그래서 요거는 사실 무엇을 일반화냐면은 그냥 벡터 밸류드긴 하지만 스칼라 밸류드일 때 얘가 예를 들면 f가 폴리노미알이에요. 다항식. 그 다음에 상수는 없는 걸로 하고요. 예. 0으로 가는 녀석. 그 다음에 여기는 비고 오브 x의 n승이에요. n은 자연수예요. 뭐 자연수 아니라도 되지만 자연수로 할게요. n은. 이렇게 되면 n 이상인 것은 항상 비고 오브 xn에 속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x의 3승은 비고 오브 x 3승. 이거는 아까 여기서 본 것과 똑같죠. 그렇죠. 자기 자신. 근데 x 3승은 비고 오브 x 제곱. 자, 말 됩니까?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 2보다 3이 크잖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x3은 비고 오브 x. 말 되죠. 맞습니까? 1보다는 3이 크니까. 이상이라 그랬잖아요. 이상. 자,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같다는 뜻이 아니죠. 말했잖아요. 이거 부분집합이라는 뜻이니까, 원소이다라는 뜻이니까 얘들은 다를 수 있고, 얘들의 포함 관계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 x를 한번 봅시다. 코사인 x는 x가 0일 때 1이죠. 상수죠. 이게 좀 흥미로운데, 코사인 x는 이제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x가 0 근처에서는 충분히 작을 때를 다룬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비고와 리틀 오를 써서 이 과목에서. 이때 상수예요. 상수일 때는 어떻게 되죠? 상수일 때는 상수로 바운딩 할 수 있죠. 그냥 자 1에다가 1보다 큰 k를 잡으면 크거나 같은 k를 잡으면 바운딩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이 녀석이 x0 근처에서 연속이면서, 물론 연속이 아는 복잡해지는데 연속 함수면서 예를 들어서 넌제로 칸스탄트다 하면은 그냥 칸스탄트로 바운딩을 할 수 있어요. 많은 경우에.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 그러면 코사인 x는 x1이다. 리틀 o 오브 1 이렇게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를 칸스탄트 배에서 얘를 바운딩 할 수 있죠. 0 근처에서. 그런데 얘는 또한 리틀 오브 1이란 집합 자체가 리틀 오브 2랑 같죠. 그래서 보통 2로 안 써요. 1으로 쓰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뭐냐면 리틀오 비고 안에서는 앞에 상수 붙는 건 다 버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어떤 함수가 있는데 이게 리틀 오브 x 제곱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것 자체가 집합 자체가 비고 오브 3x 제곱이랑 같아요. 이 집합 자체들이 같기 때문에 보통 그냥 날려버려요. 상수들은. 아시겠죠? 자, 그 다음 sin x는 뭐예요? sin x는 x0 근처에서 0이죠. x0에서. 따라서 이때는 이제 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물론 sin x도 어때요? 이렇게 할 수 있죠. sin x는 자 비고 잠깐 비기여야 되는데 왜? 죄송합니다. 지금 비고 하고 있어요. 죄송해요. 자 비고 오브 1. 자, 말 돼요, 안 돼요? sin x는 비고 오브 1이다. 되죠, 그렇죠? 예, 주의를 하세요. 예. 하지만 너무 트리비얼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 예, 우리 원하는 것은 어떤 함수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x보다 더 빨리 0으로 간다, x랑 비슷하다, 뭐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sin x는 어때요? 여러분이 잘 알듯이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되면서 여기서 요 기울기, 요 접선 요 안쪽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예.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어때요? 바운딩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면 맞습니까? k를 1로 잡아서도 바운딩 할 수 있죠. 그래서 비고 오브 x예요. 자, 그 다음에 리틀 오브 x, 리틀 오브 뭐 이런 것도 연습을 좀 하는데 제가 쓰다가 말았어요. 자, 첫 번째 봅시다. x 스퀘어는 리틀 오브 x의 1승이다. 이건 맞아요. 예, 뭐라고 하죠? x가 0으로 갈 때 이 녀석이
이 녀석보다 더 빨리 0으로 가면 돼요. 아까 했잖아요. 그림 맞습니까? 자, 근데 주의할 것은 뭐냐면 이제 이게 반드시 엑스포넌트가 자연수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앞에서 우리가 요런 거 했잖아요. 빅 O일 때는 어때요? 여기서 G 자리에 n이 주어졌으면 f는 폴리노미알이라면 n차 이상이면 된다 그랬잖아요. 이상이면 된다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어떻게 되죠? n차 초과를 해야 돼요. 같으면 안 돼요. 왜냐면 같으면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가 1이면 1보다 큰 게 나와야죠. 엑스포넌트로. 그러니까 여기도 있지만 x 리틀 오브 x 1이면 그렇잖아요. 그 안에는 x의 1.02승은 들어가죠. 그런데 x의 1승은 리틀 오브 x의 1승에 들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x분의 x는 리미트 x가 0으로 가면 1이잖아요. 이게 0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폴리노미알을 얘기할 때도 리트로와 빅오가 비슷한 듯 달라요. 그 다음에 이제 벡터 밸류드 펑션 한번 봅시다. 그래서 아까 똑같은 녀석이에요. 얘는 최저차가 2죠. 최저차가. 그래서 리틀 오브 x 1에는 속하고 리틀 오브 x 1.99승에도 속하는데 리틀 오브 x 제곱에는 속하지 않아요. 이걸 해보면 수렴해버리죠. 리미트를 보내면. 네. 얘들은 더 빨리 0으로 가지만 얘가 남아서 이게 2가 되겠죠. 해보면은. 네. 그러니까 x 제곱분의 fx 한 다음에 2놈 이렇게 하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이게 2로 가겠죠. 당연히 얘 때문에. 맞습니까? 그럼 0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했던 거대로 다 한 것 같은데 참. 그 다음에 x는 리틀 오브 1이다. 자, 이건 말이 돼요. 이건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1분의 x 한 다음에 리미트 x 0으로 하면 0이 되잖아요. 저 사실 상수는 0으로 안 가니까 얘가 더 빨리 0으로 가죠. 맞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네. 어쨌든 오늘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봤어요. 그래서 이걸 그러면 언제 쓰이느냐? 이 과목에서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쓰여요. 그러니까 big O of something은 우리가 요걸 많이 쓸 거예요. 어떤 뭐 P승 알겠어요? 네. 참고로 X 벡터를 다루는 이유는 뭐냐면 이 과목에서는 멀티베리 캘큘러스랑 관련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우리는 최적화하고 싶은 파라미터 여러 개인 경우를 지금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벡터 X를 다루는 건 변함이 없지만 이 리틀 O든 빅 O든 요 아규먼트로는 스칼라 밸류드가 들어가야 되니까 놈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뭐 오더가 뭐 제곱보다 더 빨리 뭐 3승과 비슷하게 뭐 4승으로 바운딩 할 수 있나 이런 걸 다루다 보니까 요런 식의 표현이 많이 나와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운딩을 우리가 아까 말했잖아요. 빅 O는 바운딩이라고 했잖아요. 예, 바운딩을 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러분이 그 테일러 시리즈 있잖아요. 더 테일러 시리즈. 그래서 특히 이제 세컨 오더 테일러 시리즈를 많이 생각해요, 우리가. 왜냐하면 알고리즘을 만들 때 어떻게 하냐면은 알고리즘을 개발한 다음에 오브젝티브 펑션이 쿼드레틱 2차 함수일 때 적용을 해봐요. 어떻게 비헤이브 하나 이게. 이런 걸 일종의 벤치마크로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함수들이 2차 함수가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로컬하게 보면 테일러 시리즈가 말하는 어떤 스무드한 커브, 그러니까 미분 가능한 거죠. 그 녀석들은 어떻게 되냐면 테일러 시리즈로 전개하면 예를 들어서 f of x가 어떻게 된다고요? f of x0 어떤 제로에서 테일러 시리즈라면 더하기 그레디언트 오브 f1 x0에서 이밸류에이션 한 것 트랜스포즈 x-x0 플러스 어떻게 되죠? 2분의 1에 x-x0 트랜스포즈 그다음에 여기에 당연히 해시안이 들어가겠죠. 해시안 evaluated at x0 그다음에 x-x0 한 다음에 플러스 뭐가 되는데 주의할 게 있어요. 여러분도 막 헷갈렸지만 어떤 때는 이 자리에다가 little of 뭐 이렇게 들어가고 어떤 때는 big O of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알잖아요, 그렇죠? 예. 그건 뭐냐면 어떤 때 리트로고 어떤 때 비고냐는 사실은 f가 몇 번 미분 가능하냐, 그리고 내가 몇 차까지 썼느냐가 요 리메인더에 대해서 비고 리트로를 나타낼 때 달라져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것을 마지막으로 말하면서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요 노테이션, 이것도 참 이게 제가 폰트를 우리가 손으로는 폰트 쓰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이게 C예요, C. 알겠어요? 이게 C예요. 그래서 C라는 함수의 집합들을 쓸 거예요. C to the n. 아까 말했지만 뭐 x가 C의 n이다 할 때 그 C랑은 달라요. 이거는 complex n dimensional vector라는 뜻이고요. 이건 뭐냐면 continuously differentiable 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특히 우리 고등학교 때 워낙 열심히 공부를 했잖아요. 아니 무슨 이거 왜 이거 말이라는 게 효율적이지 않아, 이런 불만이 딱 생겨요. 저도 그랬거든요. 처음에 이거 봤을 때 교수님이 우리보다도 수학 실력이 떨어지는구나. 아니 디퍼렌셔블 하면 컨티뉴어스 해요. 무슨 컨티뉴어스리 디퍼렌셔블이에요. 그냥 디퍼렌셔블이라고 하면 되지. 이러고 속으로는 막 이렇게 교수님 수업 준비를 안 하고 들어왔어 말하면서 이제 화가 났는데 그 뜻이 아니죠. 그 뜻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걸 오늘 마지막으로 보고 들어갈 거예요. 어떤 함수가 1차 그러니까 그 일변수 함수로 할게요. 일변수 함수로. 일변수 함수 쉬우니까. 자, f of x가 자, C1이다. 이것도 뭐 이렇게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 않겠어요. 알겠어요? 어떤 함수 f는 당연히 R에서 R로의 함수예요. R1에서 R1으로의 into. 그런데 그것이 C1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The function f from R into R is a continuously differentiable function. 자,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말 그대로 자, continuous 하다라는 게 어디 적용되는 거고 differentiable 하다는 게 어디 적용된다는 거지를 봐야 되는데, 함수는 f 하나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자, 질문 Q1 f is continuous 하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답은? 여기 뭐 특별한 제약 조건이 없잖아요. yes죠, yes. 그 다음에 Q2 f is differentiable. 그러니까 사실 말 그대로 하면 지금 f가 continuously differentiable인데 얘는 부사잖아요. 그러니까 f is differentiable이니까 당연히 yes겠죠. 그러고 나면 잠깐만, 이거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 왜 물어봐요?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이 나오죠. f prime 즉 도함수 is continuous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이고. 자, 이제 여러분의 답은 뭐예요? 제가 함수 f is differentiable 이라고 하면 1번, 2번이 yes죠. 3번은 모르죠. 그렇잖아요. 하지만 f is continuously differentiable 그러면 differentiation 한 다음에 continuous 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yes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뭐예요? 이 continuously는 요걸 말하고 있고 differentiable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Q1, Q2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Q2, Q3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quantify를 그러니까 한정을 한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f가 C1 함수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 둘 많다니까 그래도 둘은 해봅시다. f of x가 C2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f는 뭐 여기서는 R에서 R로의 함수라고 합시다. 자,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f는 continuous 해요? 당연히 해야죠. differentiation 하려면 그렇잖아요. 필수 조건이잖아요. 필요 조건. 그러니까 f is differentiable. 하지만 continuous.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f is differentiable? 뜻하는 게 두 번 미분 가능하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f is twice differentiable and something이에요. 알겠어요? 이건 f is
once, one time differentiable. 그렇다고 세컨드 안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알겠어요? 일단 한 번은 어쨌든 미분 가능하다. 적어도 한 번은. 두 번 미분 가능하려면 1개 도함수가 미분 가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1개 도함수가 존재하려면 연속이어야 되죠. 그래서 이때는 f는 continuous하고 differentiable하고 자, f 프라임은 continuous 해요. 예, 이것도 continuous 해야죠. 그래야지 twice differentiable 할 거 아니에요. 자, 얘는 differentiable 당연히 하고 자, 그 다음에 f 더블 프라임이에요. 자, continuous 해요. 예, 이게 말하는 게 그 뜻이죠. continuously differentiable 하다. second, two times, twice continuously differentiable 하다는 게 요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질문. f 더블 프라임은 differentiable 해요? 얘는 몰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요까지 말한 거야. 요까지. 말 그대로 f is twice differentiable.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existence예요. 자, f는 존재해요. 존재하니까 지금 f에 대해서 미분하잖아요. f의 1개 도함수는 존재해요. 존재해요. 2개 도함수는 존재해요. 존재해요. 두 번 미분 가능하다며. 그렇잖아요. 3개 도함수는 존재해요. 이건 몰라요. 알겠어요? twice differentiable 하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존재성으로 하면 함수 1개 도함수, 2개 도함수가 존재하고 어떻다고요? 함수도 연속 미분 가능. 1개 도함수 연속 미분 가능. 2개 도함수는 예, 존재하고 연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성과 연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연속성. 그러니까 요 n, 이게 n개 도함수의 연속성을 말하는 거고 이건 사실은 뭐예요? n개 도함수의 존재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 디어렘이나 이런 거 볼 때 이 existence와 uniqueness 많이 얘기하지만 함수는 existence 하고 나면 당연히 유니크한 걸 말하기 때문에 함수 자체는 existence와 continuity에 대해서 확인을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여러분이 어떤 함수 f가 주어졌을 때 그 f가 예를 들어서 c의 n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이제 얘를 어떤 x0 근처에서 시리즈로 나타내요. 지금은 이제 그냥 이렇게 합시다. R에서 R로의 함수다. 그러면 f of x는 시그마 f의 m으로 할게요. m의 뭐 x0 x-x0의 m승 그다음에 여기다 밑에다가 m 팩토리얼 m은 1에서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n-1승 아니 n-1까지 했어요. 여기 n번 미분 가능한데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플러스 어떤 리메인더를 쓸 거 아니에요. 남은 부분 f를 x0 근처에서 테일러 시리즈로 나타내니까 자 여기는 요 녀석은 여러분이 나중에 f의 n개 도함수를 써서 나타내도 문제 없어요? 있어요? 이때 문제 없죠. 왜냐하면 n번 미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요 녀석의 존재성을 내가 말한 거잖아요. exist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리메인더를 나타내는 포뮬러가 많이 있어요. 뭐 코시가 쓴 게 있고 뭐 누가 쓴 게 있고 이렇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요? 그때 여러분이 f가 n times continuously differentiable 하다고 했으니까 요 녀석을 지금 n-1까지밖에 여기 안 썼으니까 요걸 써서 나타낼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를 f를 이미 n개 도함수까지를 써가지고 나타냈어요. 그러고 나서 리메인더를 쓰려고 하면 여기다가 fn 플러스 1을 쓰면 돼요? 안 돼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존재성을 개런티를 못 하거든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볼 때 테일러 시리즈 관련된 걸 볼 때 처음에 보면 여러분은 뭐 이거 별로 안 보고 그냥 계속 이것만 보잖아요. 그러지 말고
처음에 함수가 몇 번 continuously differentiable 하고 내가 테일러 시리즈에서 몇 번째 오더까지 일단 폴리노미알까지 쓴 다음에 리메인더를 다루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 리메인더를 비고나 리트로를 어떻게 쓰는지 그걸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알겠죠? 그러면 헷갈리는 게 한 10분의 1로 줄어들 거예요. n이 당연히 0부터죠. 쏘리. 죄송합니다. 좋은 지적이. 그렇죠? 0부터. 네. 자, 됐나요? 자, 너무 오래 하면 또 여러분이 괴로워하니까 여기까지. 잠깐 이미 오래 했나요? 큰일이네요. 그렇죠? 네. 시간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그 숙제에 대해서, 홈워크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있는데 제가 어제 바빠가지고 홈워크를 못 올렸는데 오늘 올려서 다음 주를 뒤로 해서 할 텐데 다 이제 파트 1 Mathematical Preliminaries, 특히 Mathematical Review 있잖아요. 여기 관련된 걸로 해서 낼 테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고 홈워크가 올라오길 기다리세요. 아마 뭐 듀는 뭐 다음 주 화요일이든가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업로드 할 때는 그 PLMS 상에 제가 홈워크를 어사인을 하고요. 거기다가 이제 듀를 다 넣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 업로드하면 돼요. 물론 제 그 우리 연구실 홈페이지에도 나중에는 결국 올라가지만 거기 먼저 올라가진 않아요. 거긴 제가 시간 날 때 그냥 정리해 놓거든요. 왜냐하면 PLMS에 해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제가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에 정리를 해놓지만 그게 먼저는 아니니까 PLMS에 우리 최적화 개론 홈페이지를 참고하라 이렇게 하면 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제 기억이 맞다면 이제 Unconstrained Optimization 들어갈 건데요. 여기도 진도에 맞춰서 여러분이 공부를 해 오시고요. 제가 보면서 이건 좀 강조해서 써야 되는데 아니면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게 더 낫겠다. 저 뒤에 나오지만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 있는 학생들은 남아서 질문해 주시고 안 그런 학생들은 학번 이름 쓰고 퇴실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